와, 이거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테마주 웬만큼 좀 한다, 날고 긴다 하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지 않았을까? 종목명은 얘기 안 할게요. 종목명은 얘기 안 할게요. 뭐 한 3,400원에서 8,600원, 뭐 일주일 사이 이 정도 오를 수 있죠. 한 2배 반. 요것도 아까 그 종목인가? 차트가 너무 똑같은데. 아, 다른 종목이에요? 아, 근데 그 같은 인물 테마주구나. 그러니까 비슷하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요것도 얼마니? 여기 뭐 한 1,700원에서 뭐 3,200원? 뭐 요 정도 오를 수 있지. 그치? 그리고 또 어유, 이거 뭐 심플하네. 깔끔하다. 이렇게 올라야지 주가는. 이것도 보면은 얼마입니까? 한 7,000원에서 11,700원. 뭐 이 정도 오를 수 있죠. 뭐 퍼센테이지로는 대충 계산들 되시죠? 깔끔합니다. 아, 요거는 가장 최근에 뭐 대상을 받았다면서 이 회사가. 아닌가? 대상 받은 뭐 그렇게 대상 받아서 이렇게 홀딩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닌가? 자, 아무튼 요즘에 보면은 테마주, 그 중에서도 정치 테마주가 난립니다. 난리. 무슨 정치입니까? 무슨 선거 있죠? 선거? 내년에 총선. 총선이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이에요. 한 4개월여가 남아있죠. 아직 멀었어. 근데 왜 아직 멀었는데 주가는 벌써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테마주는 약간의 좀 거리가 있어야지 더 많이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채찍 효과 이런 거 있죠. 당장 이 총선이 임박했으면은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고 오히려 시간이 좀 멀리 있을 때 채찍의 끝이 더 크게 변동성을 보이는 것처럼 테마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옛날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주옥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기사가 얼렁뚱땅 테마주 그 불편한 진실. 여기 보이나? 2009년 8월 21일 기사네요. 나로호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급등락을 거듭하는 우주항공 테마주는 최근 대표적인 불편한 주식입니다. 지난 20일 우주항공 테마주는 나로호 발사가 또 연기돼 10% 넘게 급락하다 이달 26일에 발사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두 자릿수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자,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쏜 거는 누리호죠. 누리호 3차 발사까지 해갖고 성공을 했죠. 요거는 그 전에 나로호,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나로호를 수년 뒤에 쏠 수도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뉴스입니다. 그래서 2009년이에요. 보세요. 시장에서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어떤 참여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이 또 주가 흐름에 반영된다면 회사에서 상당히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트레가이 당시 IR 팀장님. 급락보다 급등이 더 많아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경우엔 해당 테마와 관련된 바가 전혀 없어도 이를 굳이 부인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예, 알고 있어요. 사실은 도움은 뭐 안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걸로 계속 이렇게 좀 이름이 거론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크게 나쁘고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오히려 테마주로 주가 오르는 게 우리 회사한테는 좋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것의 적정 주가는 얼마며 그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언제나 투자자의 위험한 몫으로 남게 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대호입니다. 참 바른 기자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 언제나 이런 변동성, 테마주로 인해서 급등 나가는 주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또 기자들이 열심히 또 리포트를 해요. 요거는 2018년 6월 기사네요. 지뢰밭이 된 지뢰 제거 테마주. 이게 뭐냐면 그 남북 경협 막 이렇게 되면서 비무장지대에 이제 지뢰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러면서 당시에 무슨 뭐 건설주 막 이런 거 엄청 날아갔거든요. 지뢰 제거하는 그 관련주 테마. 이것도 몇 배 날아갔습니다. 몇 배 날아갔습니다. 요거는 2011년 기사네. 2011년. 조혜공시 대선 테마주에는 무용지물. 하여튼 요런 기사들 뭐 조심하시라. 예, 요런 기사들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야식 잡서를 어떻게 찍을지 한번 계획을 세워봅시다. 자, 테마주 어때요? 테마주. 변동성 크죠? 변동성. 그쵸? 그리고 어때요? 또 펀더멘털로 움직이는 거 아니죠? 그리고 어때요? 또 주가 변동성 크니까 위험하죠? 위험성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조심하세요. 주의하세요. 라고 이제 캠페인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딱 끝내면 어때요? 아, 좋은 채널. 더럽게 재미없는 채널 되는 거지. 이런 얘기 누가 모르냐고. 예를 들어서 이 회사들의 어떤 실적 아니면 과거에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몇 퍼센트 올랐고 결국에 몇 퍼센트 떨어졌다. 이런 거 보여주면 뭐 할 거예요? 사람들이 저 또 한심한 소리 하고 있네. 여기가 어디 서당이야? 네가 훈장님이야?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 얘기 이런 빼고 우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고요. 현실적인 이야기. 현실적인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유희하는 인간,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놀고 싶은, 유희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의 기본이고 너무나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중에 일부는 이렇게 춤추는 테마주를 따라가서 약간의 수익을 좀 내보고자 하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초과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복권 한번 긁어보고 싶은, 로또 말고 토토 해보고 싶은 약간 이런 욕구가 좀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 본성이 그러할진데 여기에다 대고 위험합니다, 테마주 하지 마세요 이러면 그 사람들이 듣겠냐고.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테마주 투자 자체를 하지 마세요, 테마주 매매를 하지 마세요 라는 거는 인간 본성에 거스르는 거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고, 대신에 저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현실 조언. 주식 자산 비중의 10% 이내로만, 10% 이내로. 그리고 이것도 계좌를 분리해서 쓰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 원어치 주식 투자를 합니다. 그럼 1,000만 원만 가지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 예를 들어서 반토막이 났어. 그럼 500만 원 날아가죠. 그 1억 중에서 500만 원 잃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일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해서 그것도 내가 원래 중장기 투자하는,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하는 거랑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이거 팔아갖고 지금 급등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다 그냥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계좌를 분리해서 쓰시라. 내가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그 수준 내에서. 왜?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이라는 게 우리 본성에 있으니까. 이게 저는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이거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왜냐면 선량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아마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단톡방 여러 군데서 이거 누구 관련주입니다, 무슨 정치 테마주입니다, 무슨 테마주입니다, 호재 있습니다, 이런 거 풍문 유포되는 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연히 근데 풍문을 누가 왜 유포하겠어요? 지들이 사놨으니까. 지들이 사놓고 풍문을 유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차익 실현해서 나가는 거고. 이게 몇 년도 그 금감원 보도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금감원 가면은 그대로 있어요. 이거 복붙해 계속. 다음 선거 있을 때 또 이 보도자 또 복붙해, 또 써도 돼. 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이미지는. 그 사실 테마주만 하더라도 예전에 뭐 남북 경협 테마, 그리고 지난번에 야식 잡설 때 무슨 밥솥 테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뢰 제거 테마도 있었고. 근데 테마주의 꽃 중에 꽃이 바로 선거 테마입니다. 선거. 대선 테마, 총선 테마. 이거 누가 자꾸 댓글로 글씨 잘 쓰라고 되게 신경 쓰여 죽겠네. 원래 못 씁니다. 이거는 왜 테마주의 꽃 중에 꽃이냐? 너무나 명확해요. 왜? 날짜가 정해져 있죠. 대선이 됐든 총선이 됐든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인물이 명확해요. 누가 나온다, 누가 뜨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관련주만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전도체 테마주 하면 어때요? 이 초전도체랑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는 그 후단에 있는 거고, 앞단에서는 어때요? 일단 초전도체가 진짜야 아니야, 뉴스에 따라서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이번 내년 총선 누구 나올지 여러분 알아 몰라요? 대충 나오죠. 그분들 막 사진 열심히 찍으러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럼 딱 보면은 저 사람 정치하려고 하네.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월 10일 총선일이 있으니 나는 언제 치고 빠져야 되지? 저마다의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테마주의 꽃 중에 꽃은 선거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 투자는요, 여러분, 이 상상력 싸움입니다. 천태만상이기는 한데 그 대표이사가 누구랑 대학교 동문이다, 아니면 사회이사가 누구랑 동문이다, 아니면 전 사회이사가, 전 대표이사가, 전 최대주주가 누구의 아내가 어떻게 한 다리 건너서, 심지어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 무슨 대상홀딩스가 상한가 간 거에 이정재 배우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고등학교인가? 고등학교 동기동창. 근데 이제 임세령 씨가, 임세령 부회장이죠.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이 이정재 씨랑 연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상홀딩스가 상한가 가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 와, 이거 생각한 사람이 있으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거기까지는 이 상상력이, 나는 몰랐어. 예, 아마 테마주 웬만큼 좀 한다,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땐 그냥 기존의 대상홀딩스 주주분들, 물려 있었던 사람들한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늘이 너네 착한 일 많이 했지, 내가 선물을 내려보내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학연, 지연, 혈연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상력의 싸움이다. 그리고 그 상상력을 펼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매집하고 풍문을 유포한다. 그리고
예, 잡혀간다. 뭐 잡혀가고 안 잡혀가는 거 이제 한국거래소 분들하고 거기서 뭐 텔레그램하고 카톡방하고 트위터, 블로그 이런 거 엄청 열심히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전화 오면 그냥 이제 문답실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 텔레그램으로 급등주 막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거 저도 얼마 전에 뭐 금감원 분들 또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만 다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되는 텔레그램 급등주 쏘시는 분들 예, 금감원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테마주도 일종의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나뉠까요? 일단 내가 사놓고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뭐 그거는 누가 뭐라고 안 하죠. 그런데 내가 매집을 해놓고 풍문을 유포합니다. 이거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돼요. 풍문 유포도. 그리고 특히 거래에 과다하게 관여한다라든지 허수 호가를 제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상한가 매수 호가를 막 제출을 해요. 막 이렇게 그 호가 이렇게 창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상한가 매수 호가를 엄청나게 제출을 하고 장 시작하기 직전에 8시 한 59분에 이거 다 취소해버려. 이런 거 반복하잖아요? 바로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옵니다. 금감원에서 전화 안 해요. 먼저 금감원에서 전화하지는 않고 증권사에서 네, 여기 어느 증권사 관리 직원이 누굽니다. 지금 뭐 호가 이렇게 제출하시는 거는 위험하시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을 받았으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두 번은 먼저 경고를 줘요. 근데 상황이 위중하다라고 할 때는 그거 없이 바로 이 사람의 계좌 거래를 정지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주문을 증권사가 받질 않는 그게 한 3단계 정도 되는데 거기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 주문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 금감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최근에 좀 호가 가지고 장난 좀 치셨죠? 전화 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자고 하는 건데 남의 좋은 일을 시켜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2017년 아마 5월 대선 끝나고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근데 이때 보면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요게 개인 투자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하고 그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순매도를 했더라. 또 요때 오를 때 역시 개인들이 사고 기관은 팔고 또 오를 때 개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요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테마주 매매 과정에서 224개 종목에 83%인 186개 종목에서 손실. 그리고 한 계좌당 평균 61만 7천 원의 손실. 그리고 이때만 이랬느냐? 여기 보면 2012년이죠. 그 5년 전 대선 때도 한 계좌당 평균 70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 요 이제 금감원이 다 까봤다는 거예요.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224개 종목 중에서. 예, 해서 하여튼 돈 잘 벌고 나오실 수 있으시면 하시는 건데 대부분은 잃고 만다. 이런 겁니다. 자, 물론 뭐 요럴 때 사서 그렇죠? 이럴 때 나오고 요럴 때 사서 이럴 때 나오고 이럴 때 사서 이럴 때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나오고 막 이런 거. 근데 어떨 때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느냐? 아까 남 좋은 일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았나 봐. 하늘에서 자꾸 선물을 주시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려와서 우리 회사 주가를 올려주시네. 요거는 2012년 금감원 보도자료인데요. 보면은 그 제목을 잘 잡으셨네. 금감원에서 썸네일을 잘 뽑았다. 테마주 투자, 거품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2012년 6월에 냈던 보도자료인데요. 자, 보세요. 테마주 64개 종목에서 대주주 202인이 주가 급등할 때 약 6,400억 원에 달하는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대주주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경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6,400억 원어치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200명 넘게 매도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항상 세상에는 정말 양아치가 많아요. 대주주가 100억 원 이상 매도한 17개사 중에 14개사의 경우로 보면은 주가 급등 사유 없음. 조회 공시 요구 들어갔을 때 우리 급등 사유 없는데요? 주가 급등 사유 없어요 라고 답변을 해놓고 자기들은 팔았다. 세상에 나쁜 놈들 천진데 그러면 얘만 나쁜 놈이야? 자, 여러분, 세상이 험해요. 그러니까 테마주 투자는 조심하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저 와이스트리 지들이 무슨 같이 투자한다고 다 조심하라 그러고 이대호 기자 지가 2008년 2009년부터 테마주 기사 썼다고 자기가 개미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꼰대 채널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꼰대 채널입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단순히 자기 회사 주식이 올라서 차익 실현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죠. 풍문유포하는 거. 풍문유포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들, 그리고 시세 조정, 예를 들어서 허위 호가, 허수호가 같은 거, 아니면 상한가 굳히기. 상한가에 갔는데 이거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상한가에다가 계속 매수 주문을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어때요? 상한가 매수 호가 잔량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거 상한가 안 풀릴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안심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다 시세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을 해먹는 사람들이 정말 많고, 요런 게 나오면 주가가 그냥 후두둑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해명 공시 있죠. 해명 공시. 우리 회사는 그 사람과 상관없어요. 우리 회사는 초전도체를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라고 해명 공시를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 해명 공시를 한 이후에 실제 그 날짜 기준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22개 종목이 하락했다. 평균 9.28%. 그로부터 닷새가 지나면,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지나면 28개 종목이 하락을 했고 낙폭이 더 15% 이상 커지더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각 기업들에게 해명 공시를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홍길동 대선 후보랑 연관 없습니다. 우리는 초전도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 공시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투자자분들이 이제 회사에 전화하는 게, 야, 이 XX 놈들아, 왜 그냥 가만히나 있지? 해명 공시를 내갖고 내가 지금 손실이 이렇게 됐고 너희네 내가 죽이네 살리네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금감원 한국거래소에서 계속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거기 지금 급등하던데요? 해명 공시 내시죠? 해명 공시 내시죠? 이러면서 회사들도 이제 워딩으로는 자발적으로 해명 공시를 냅니다. 근데 이게 옆구리 찌른다. 그래서 회사 탓을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이거 싫어합니다.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했을 때, 그럼 이제 과열 종목 지정, 단기 과열 종목이라든지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을 했을 때, 지정하기 전에는 평균 이틀 동안 34.7% 오르고 닷새 동안 55% 급등을 했는데, 이상 급등 종목으로 딱 거래소가 지정을 하고 나니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 해제 전까지 평균 35%가 하락하다.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꼭지가 된다라는 거죠. 이상 급등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꼭지가 돼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일단 내가 매매하려고 들어간 종목에 단기 과열 혹은 이상 급등 종목 딱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조금 유념하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거 테마주, 대선, 총선 테마주가, 정치 테마주가 가장 꽃 중에 꽃으로 꼽히는 거는 뭐다? 딱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요거는 대선입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대선 때 관련 테마주가 언제까지 가장 피크를 치고 내려왔느냐. 이게 2012년 대선 때는 D-92일, 대선 92일 전, 약 3개월 전이 피크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데드캣 바운드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꼬라박았다. 전문 용어, 꼬라박았다는 거고, 요거는 2017년 19대 대선은 조금 특이했죠. 탄핵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특이하긴 했었는데, 2017년 4월 3일, 그러니까 D-36일, 요게 단기적으로는 D-36일이 꼭지였다. 요때부터 밀리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대선은 과거 보면 야 한 달여, 넓게 보면은 한 3개월 앞서서 피크아웃. 이게 또 주식 투자자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피크아웃. 피크아웃. 몸소리가 쳐집니다. 그러면 제가 아쉽게도 총선 관련해서 피크아웃은 언제였는지 요거는 못 찾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때 딱 엑시트를 할게요. 언제 팔지? 이 책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173페이지에 뭐 시세 조정도 나오고, 과거에 뭐 사기적 부정거래 했던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다 나오는데, 얼마 전에 그 파두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파두 사태. IPO의 거품, 그 이면의 이야기도 여기 책에 다 있어. 진짜 없는 게 뭐니? 이 책이 없는 게 뭐야? 와, 진짜 바이블이다, 바이블. 이것도 안 보고 참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좋은 책이야. 사람들이 너무 아끼고 있어요, 이 책을. 안 사. 너무 아껴주느라고. 농담이고. 해서 사람들에게 테마주는 위험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해봐야 안 먹혀요. 안 먹히고,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 그리고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모두가 버는 건 아니구나. 이런 것도 느끼셔야지. 정말로 하고 싶다면 소액으로만,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복권을 한 달 월급 다 받아서 그 복권 다 사지는 않잖아요. 한 달에 뭐 한 2, 3만 원 정도 복권 사는 거 갖다가 몰아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 달에 집안의 가장이 한 50만 원어치 매월 복권을 사고 있어. 그럼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하시라. 근데 또 이 바닥 선수들은 예전에 제가 들은 건데, 모 자산운용사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치 테마주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선, 총선 몇 년 전부터 관련주를 쫙 깔아놔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예요. 깔아놓는다고요. 누구 관련주, 요 한 대여섯 개 쫙 깔아놔요. 그리고 나서 두더지 게임처럼 나오잖아요. 그거 요때 한번 싹 발라먹고, 요거 한번 싹 발라먹고 이렇게 하는, 그거를 미리미리 또 씨앗을 뿌려놓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 봐야 기존의 대주주들, 또 그렇게 사전에 준비해 놓으신 분들, 그분들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래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이거 시세 조종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캠페인성으로 좋은 말 하면서 덕담하면서 끝내기가 어렵다니까. 예, 그래서 정치 테마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면 되지 뭐. 다들 성인인데. 해서 Y스트릿 이 야식 잡설이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사서 읽기. 고맙습니다. 뿅!